안녕하세요. 2026년 상반기 경인지역 알짜 분양단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경인지역은 특징이 분상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비교적 대출이 자유로워서 청약 문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알아두시고 다음 단지를 한번 알아보시죠. 이제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단지가 구리역 카이니티 리버파크라는 단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다뤘던 단지죠. 정말 대형 세대입니다. 자, 조감도를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넓게 늘어서 있어요. 보시면 중간에 공원도 끼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단지고요. 세대수가 3000세대입니다. 이 중에 분양 물량이 1530세대나 나와요. 자, 50%죠. 자, 분양 정보를 보시면 26년 3월에 분양 예정입니다. 예상 분양가는 약 3,800만 원 나와요, 평당. 그러면 5구 타입이 즉 25평이 9억대, 34평이 12억대가 나옵니다. 특이사항으로 보시면 25평이 주력단지예요.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향후 구리역 대장이 될 단지죠. 보시면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 4개로 나뉩니다. 자, 이 중에 1단지가 규모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2단지, 그 다음에 3단지, 마지막 4단지. 4단지는 주상복합동이에요. 복도식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단지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44타입 이하인 극소형 평형이 506가구, 그리고 25평이 1444가구, 마지막으로 30평 이상 대형 평형이 1072가구, 즉 25평이 정말 주력 평형이죠. 일반 분양 물량만 봐도 900세대가 나옵니다. 정말 물량이 많죠. 자, 입지를 보시면 여기 구리역이 보이시죠? 8호선과 중앙역에서 500m 거리입니다.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 저 뒤에 동들 같은 경우엔 7, 800m 거리로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주변에 보시면 고속도로가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제일순환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 있죠. 그래서 외곽으로 빠지기도 좋아 보입니다. 학군을 보시면 자, 여기에 수택초가 보입니다. 위에 구리초가 있고요. 위에 단지들은 구리초의 배정이고요. 밑에 단지들은 수택초 배정이 됩니다. 둘 다 250m로 도보로 충분히 통학이 가능하죠. 그리고 중학교 배정 같은 경우엔 토평중, 구리중, 그리고 구리여중까지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상권이 이미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 구리역 상권, 먹자골목과 문화거리가 있죠. 그리고 바로 뒤에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여기 구리 전통시장. 그리고 롯데백화점이나 한양대병원이 정말 가깝게 위치했고요. 바로 옆에 한강과 단지를 끼고 있는 건배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8호선이 뚫리기 전에는 사실 교통으로 각광받는 곳이 아니었지만 8호선 구리역이 뚫리니 잠실 접근성이 정말 좋아졌죠. 그래서 8호선 연장으로 인해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은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 구리역에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면 바로 여기가 강동구 암사동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지하철역도 강동구와 두 정거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시면 예상 분양가가 저는 평당 3,700에서 3,900만 원 정도로 잡아서 25평은 약 10억, 34평이 12억 5천 정도로 잡았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요 구리역 초인근 단지와 비슷한 가격이 되죠. 그래서 시세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비규제 지역이라 LTV가 70%까지 나온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25평 같은 경우엔 내 돈 3억만 있으면 여기를 분양받을 수 있어요. 경인지역 청약 같은 경우엔 시세 차익이 막 몇 억을 노리고 한다기보다는 어차피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중에 현찰 여력이 조금 부족했다 하시는 분들은 대형 단지가 나왔을 때 물량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나 자녀가 한 명이 있더라도 당첨될 가능성이 그나마 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 문턱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살려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단지를 추천드릴게요. 여기는 자, 부평에 위치한 부평 산곡 자이 힐스 하늘채라는 단지입니다. 자, 여기는 경기도가 아니라 인천시에 위치해 있어요. 인천 부평구 산곡동입니다. 세대수가 여기도 대형 단지입니다. 2,700세대. 이 중에 1,282세대나 분양 물량으로 나와요. 여기도 2026년 상반기 분양 예정입니다. 원래는 1월이었는데 좀 밀렸어요. 그래서 2월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상 분양가는 평당 2,800만 원 정도.
자, 25평은 7억, 34평은 9억 정도입니다. 자, 여기도 주변 시세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먹을 게 얼마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또 LTV가 70%까지 나온다는 점. 그래서 비교적 청약 문턱이 낮죠. 공급 세대수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1289세대 중에 자, 50 타입 156세대 뽑고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59 타입이죠. 25평이 858세대. 와, 정말 많습니다. 30평이 195세대, 34평이 80세대. 여기서 25평 주력 평형을 한번 볼게요. 자, 평면도를 보시면 3베이 판상형, 4베이 판상형, 2베이 타워형 이렇게 나오고요. 자, 30평형은 2베이 타워형, 4베이 판상형, 34평은 4베이 판상형, 2베이 타워형. 와, 너무 좋습니다. 특히 평형별로 4베이 타워형이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이 가장 원하는 59 타입이 무려 900세대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아, 여기가 좀 분양가가 비싸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권이 원래 인천이시거나 아니면 부평, 부천 쪽이신 분들은 꼭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단지입니다. 아마 여기는 세대수가 커서 그 주변을 리딩하는 단지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입지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이게 바로 인천시 지도입니다. 인천시에 자, 많은 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평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여기 부평구는 바로 옆이 경기도죠. 그래서 이 부평구를 확대해 보면 자, 많은 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산곡 1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곡 1동을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색칠해놓은 곳들이 다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부평 그랑익스 유명하죠.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 그리고 부평 캐슬앤 더샵 퍼스트, 그리고 쌍용도 플래티넘 부평. 이렇게 보시면 이 상공역 주변으로 다 신축 단지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드린 단지들은 다 입주를 해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산곡 6구역 같은 경우엔 바로 산곡역 앞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초등학교도 산곡 북초 초품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 길 건너에 청천중이라고 100m에 위치해 있어요. 즉 초품화, 거의 중품화 수준입니다. 그래서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에겐 최고죠. 주변을 보시면 이 신축 아파트 단지로 인해서 인프라가 정말 많이 구축되어 있겠죠. 학원이나 먹거리, 뭐 미용실부터 병원, 은행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GM, 부평 산업단지 등 일자리를 위한 곳들도 위치해 있죠. 그래서 입지적으로 정말 좋아 보여요. 딱 봐도 산곡역의 대장이 될 단지임에는 분명해 보이죠. 게다가 단지 브랜드도 좋아요. 자이, 힐스테이트, 하늘채. 자,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단지는 포레나 더샵 인천시청역이라는 단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딱 단지 명에도 있죠. 자, 인천에 위치한 단지예요. 인천시 남동구 관석 1동. 자, 여기 보시면 조감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동들이 정말 많이 보이죠. 맞습니다. 바로 세대수가 2,500세대나 되는 대단지입니다. 이 중에 분양 물량이 735세대나 나와요. 여기도 2026년 2월 분양 예정입니다. 예상 분양가는 평당 2,500에서 2,700을 잡고 있어요. 자, 25평은 6억 중반, 34평은 9억 정도. 앞선 단지들보다는 살짝 분양가가 떨어졌죠. 왜냐하면 서울과 그만큼 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분양 물량을 조금 자세히 한번 봐보겠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때 나온 정보예요. 여기서 좀 바뀌어졌을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맞을 겁니다. 보시면 일반 분양 물량을 보면 74 타입과 84 타입은 전무합니다. 나온 거는 59 타입과 49 타입 뿐이에요. 보시면 49 타입은 46세대, 59 타입은 총 합쳐서 689세대가 나왔습니다. 74 타입과 84 타입이 없다는 건 아쉽지만 59 타입이 약 700세대나 나왔어요. 물론 평면도로 봐야 알겠지만 4베이 판상형이 아마 대부분 포함되어 있겠죠. 사실 4베이 판상형으로 나온 25평이면 4인 가족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입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검은색으로 보이시는 게 포레나 더샵 인천시청역입니다. 인천시청역과 간석 오거리역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지하철은 모두 인천 1호선입니다. 인천시청역은 인천 2호선까지 다니는 환승역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자, 여기 인천시청역이 GTX-B가 들어올 예정역입니다.
그래서 GTX-B까지 들어오면 여기는 3개의 노선이 들어가는 역이 되겠죠. 상인천초가 바로 단지 앞에 있어요. 즉 초품화입니다. 그리고 9월중이 주변에 있죠. 그래서 학령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초품화가 되면 좋은 점이 보통 이 단지 내 아이들이 그대로 이 상인천 초등학교에 가게 됩니다. 다른 단지 아이들과 섞이지 않고 단지 아이들끼리만 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이 단지 역시 상권이 다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자골목이나 병원이나 은행 등 다양하게 활성화된 곳이고요. 주변을 보시면 자, 이화 어린이공원, 그리고 인천중앙근린공원 등 다양한 녹지도 있죠. 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단지가 창릉 S1 구역입니다. 자, 여기는 앞서 설명드렸던 3개의 단지들과 다르게 여기는 공공분양입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은 엄연히 달라요. 여기는 민간분양과 다르게 먹을 게 좀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시면 기본 2, 3억은 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가 전무합니다. 앞선 단지들은 재개발 재건축이기 때문에 주변에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신도시들은 논, 밭, 산, 즉 아무 인프라가 없던 그런 쓸모없는 땅들을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대중교통도 없고요. 학교도 아직 없고요. 백화점, 병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2, 3억을 벌 수 있는 겁니다. 평면도는 5구 타입, 7사 타입, 8사 타입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대수는 494세대밖에 안 돼요. 사전 청약 때 453세대를 분양했고요. 본 청약은 41세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번 분양 물량이 41세대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왜냐? 사전 청약 때 취소한 물량이 요 알파로 나와요. 사전 청약을 한 지 벌써 3, 4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 3, 4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집을 사신 분들은 요 사전 청약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 몇 가구라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분양 일정은 2026년 3월에 분양이 예정되어 있어요. 사전 청약 분양가는 약 평당 1,800만 원이었어요. 자, 25평이 4억 5천 정도, 34평이 6억 초반이었습니다. 본 청약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은 본 청약 때 분양가가 많이 올라요. 과천 C1이나 C2 같은 경우엔 사전 청약 대비 본 청약 때 약 15%에서 20%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요 고양 창릉은 얼마나 오를까요? 얼마 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라고 해서 고시가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공동주택이 원래 9개 동이었습니다. 이 조감도대로 9개 동이었는데 이게 4개 동으로 줄어들었어요. 즉 5개 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웃긴 게 보통은 사업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업기간이 줄었어요. 공사비도 보시면 원래는 요 정도였는데 약 380억이 증가했죠. 공사비도 조금 오르고 사업기간도 오히려 2개월이 감축돼서 사전 청약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크나큰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창릉의 위치를 보시면 자, 여기가 3기 신도시 창릉지구입니다. 총 38,000세대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공임대를 제외하고 순수 주거 물량은 약 7,900세대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가 약 4,400세대, 주상복합이 3,400세대라고 하네요. 자, 입지로 보시면 좌측으로는 자, 여기가 행신동과 좀 더 가면 일산이 나와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바로 여기가 은평구, 밑으로는 서대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산과 서울에 낀 입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서울 접근성이 좋아 보이죠. 3기 신도시 요 창릉지구 위주로 보시면 3호선이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요렇게 가는데 항공대역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GTX-A가 요렇게 관통을 하죠. 그리고 향후 고양 은평선이 요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릉에는 요 4개의 종류의 교통편이 들어간다는 거. 자, 여기를 보시면 창릉 신도시 지구 계획도인데 S1 블록은 좌측에 있습니다. 좌측 끝에 있죠. 보시면 사전 청약 때 경쟁률이 상당했습니다. 5구 타입은 20대 1, 7사 타입은 33대 1, 8사 타입은 40대 1을 기록한 단지예요. 아마 본 청약 때는 이거보다 훨씬 높겠죠. 그리고 여기 지도를 잘 보시면 좌측 끝에 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요.
거의 초품화, 중품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께 최고죠. 그리고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S1이죠. S1 앞에 바로 파란색, 하늘색인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있고 그 앞에 여기가 바로 고양은평선 G5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고양은평선이 들어오게 되면 역세권이 되죠. 한 거리상으로 한 500m도 안 돼 보입니다. 그래서 입지상으로는 GTX 정거장과는 사실 거리가 있지만 고양은평선 정거장에 바로 초역세권이 되겠죠. 그리고 초품화, 중품화를 이루고요. 그리고 끝에 있다 보니 바로 왼쪽이 행신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은평선을 한번 설명해 보자면 고양은평선은 요 세전역부터 고양시청까지 연결해주는 대중교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양은평선이 서부선과 연결이 돼요. 서부선은 뭐냐? 서울대 입구서부터 세전역까지 가는 경전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완공이 되면 창릉에서 서울 쪽으로 세전역까지 가고 이 세전역에서 바로 신촌역, 국회의사당, 그리고 노량진, 서울대 입구까지 서울 서부 라인을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릉에서는 GTX A 다음으로 고양은평선에 아주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고양은평선이 S1 지구 바로 앞에 들어온다는 게 정말 큰 호재죠. 몇 개월 전에 101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라고 커다란 규제가 나왔죠. 하지만 제가 소개시켜드린 구리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즉 투기과열 지구도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627 대책만 허용돼요. 보시면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 금지. 분양아파트 잔금 시 세입자 보증금으로 이 잔금을 대납 시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규제입니다. 즉 올 현금 세입자를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시중 가격보다 좀 전세를 낮추면 올 현찰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곳은 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실거주 2년이 아닌 보유 2년만 해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 현금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 한 바퀴만 돌고 이 집을 매도해도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두 번째, 대출 규제. LTV 70입니다. 너무 좋죠. 게다가 입주 시점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70%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입주 시점에 대출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 연봉이 따라준다면요. 그리고 비교적 자유로운 사항이 있어요. 중도금 대출을 받아도 전입 의무가 없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원래는 규제 지역은 40%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60%나 나오죠. 그래서 계약금 10%만 있으면 잔금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좋은 점이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요. 왜냐? 세대 조건이 없어서. 그래서 총 4번이 된다는 거. 그리고 당해 조건이 원래는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모집 공고일 하루 전에 그 해당 시에 거주만 해도 당해 조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양도세는 방금 설명드렸고요.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있는 대신 가장 큰 단점은 시세 차익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 분양가가 인근 단지 수준으로 쭉 끌어올려져 있어요. 그만큼 청약 문턱이 낮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이렇게 4개의 단지를 한번 소개시켜드려 봤어요. 특히 이렇게 경인 지역의 청약 특징은 내돈 10%만 갖고 입주 시점 3년 후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왜냐? 중도금 대출이 60%가 다 나옵니다. 계약금 10%죠. 요것만 내면 중도금 60%는 시공사 보증으로 자연스럽게 대출이 되고요. 마지막 잔금 때 요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60%를 준비해야 되고요. 중도금 대출 이자를 준비해야 되고 잔금 30%까지. 즉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 잔금 때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규제이기 때문에 요 계약금 10%만 내면 나머지 입주할 때까지 이 90% 금액을 유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부족하셨던 분들께 아주 절호의 기회죠. 특히 이 잔금 때 3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첫 번째, 분양권 전매.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라 다 전매 제한이 1년이에요. 즉 1년간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1년 후에 분양권을 팔아도 돼요. 분양권을 팔게 되면 내가 계약했던 옵션과 중도금 이자 이 사항을 모두 매도자에게 다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도 없고요. 중도금 이자도 내가 내지 않아도 돼요. 분양권 전매도 정말 메리트가 있죠. 물론 양도세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자, 실거주를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세를 주셔도 됩니다. 왜냐?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니까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가 비과세예요. 그래서 전세 한 바퀴 돌리고 팔아도 양도세가 전혀 없다는 점.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 4개의 단지들이 생각보다 분양가가 높고 시세 차익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대출이 그만큼 잘 나오고 청약 규제가 없어서 청약 문턱이 정말 낮아요. 그래서 필요 현금이 부족하셨던 무주택자분들은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4개의 단지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꼭 메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2026년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인 경기도 인천 지역의 알짜 청약 단지를 한번 소개시켜드려 봤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본 모집 공고가 나왔을 때 알차게 분석해서 좋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